(19살이) 되던 해, 나는 내 인생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정신병원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인정하긴 싫지만 나는 분명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의사가 될 거니까.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게다가 정신질환자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미친놈이나 정신나간 놈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 병이 사회에서 충분한 이해를 받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되뇌며 나는 그 철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병원 내부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두꺼운 철문 말고는 평범한 병원과 다르지 않았다. 다른 병원에서도 그렇듯이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였고 몇몇 환자는 부축을 받으며 걷고 있었다. 그들은 이식되기를 기다리는 연약한 백약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니 활동실에 서 있는 한 남자가 근엄한 표정으로 허공에 대고 외쳤다. 안녕, 사과, 길을 비켜. 그 순간 깨진 유리 조각들이 무수히 쏟아지기라도 한 듯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길을 비켜주었다. 두 팔로 가슴 앞에 원을 만든 채 걷던 그 남자는 맨 앞에 다다라서야 팔을 풀었다. 그러고는 군인처럼 가슴을 활짝 펴고선 양팔로 허공에 완벽한 포물선을 그렸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렬로 줄을 서기 시작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가장 반듯하게 정렬된 줄이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저 남자는 공기를 판매하는 중이고 그의 세계에서 공기는 사과였다. 그 속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다. 얼굴에 이미 주름이 많이 늘어났지만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나를 납치했었던 그 아저씨였다. 그는 줄끝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사과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차례가 되자 그는 갓난아기를 다루듯 두 손을 정성스럽게 모아 사과를 받았다. 까마득히 잊혀졌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기억의 틈에 숨어있던 10년 전의 그 사과가 떠올랐다. 사과를 받아들고 내 옆을 지나간 그의 얼굴은 운명의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잠시 머문 후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그 찰나에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이 사람이 낯이 익은지에 대해 생각했을까? 나는 곧장 선배의 사무실로 달려가 그의 병력 기록을 요청했다. 첫 페이지에는 짧은 두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납치죄를 저질렀다고 자백, 그 후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입원 치료.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였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지만 않았다면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뒤에 있는 종이 뭉텅이를 보고 말았다. 페이지를 넘기니 비뚤거리는 글씨체로 마치 일기처럼 보이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종이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아이를 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이런 방식으로 그에게서 결론을 받아내고 그 회사의 약이 내 딸을 죽인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내가 어리석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죽인 살인자이다. 그 후 무엇이 잘못된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내가 그 약을 사지 말았어야 했다. 사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에 대해 미안한 마음뿐이다. 하지만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 수용소 같은 이곳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날 바라봤고 내가 병이 있으니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병이 있는 건 당신들이지. 난 당신들과 다를 뿐이야. 매일 간호사가 나를 불러 약을 먹는 걸 지켜본다. 이건 마치 개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이어지는 페이지들에도 이 문장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내게 병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완전히 다른 문장을 적었다. 마침내 난 정상인이 되었다. 계속 읽어내려가던 중 눈앞에 글자가 흔들리고 종이에 피가 흐르는 듯했고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가 날파리의 날개로 변해 나의 입과 코를 틀어막는 것만 같았다. 나는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나는 무릎이 끊임없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똑바로 서지도 걸음을 옮기지도 못했다. 누가 나에게 진실을 좀 알려줄 수 없을까? 사실 나야말로 살인자가 아닐까? 고개를 들어보니 깨지지 않는 투명한 벽이 보였다. 꽃병 모양의 벽이었다. 나는 그가 만든 꽃병에서 19년을 살아왔다. 그동안 나는 뿌리가 잘려나간 꽃과도 같았다. 투명한 껍질을 언젠가는 닿을 수 있는 빙산이라 착각했고 숨결은 바람인 줄 알았으며 화분용 흙이 토양인 줄 알았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쫓았던 꿈은 그가 꽃을 다듬다가 실수로 흘린 피 한 방울에 불과했다. 나는 생각했다. 그가 한 이 모든 것은 완벽한 작품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날 밤 나는 10년 전 그 오두막의 꿈을 꾸었다. 나는 폭포에 둘러싸인 오두막 안에 앉아 계속해서 흘러가는 폭포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폭포 소리는 내 귓가를 떠난 적이 없었다.